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일정한 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를 할당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비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이죠.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비확률 표본이란 말이에요. 할당 표본 추출은 잘 모르면서, 통계를 잘 모르면서, 통계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광고가 22년에는 12억이었던 거를 23년에는 5,800만 원으로 거의 60%를 날려버렸어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아니에요. 시청률 1등입니다. 이거가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죠.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시청률을 빼고. 의원님 제가 하는 거는 잠깐만요. 정부 광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도를 충분히 운영합니다. 안정적이고 네. 유연하게 부드럽게 토론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JTBC 7억 5,1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무려 90% 삭감을 합니다. JTBC는. JTBC, TV조선하고 JTBC 시청률이요. TV조선 0.272, JTBC 0.408 더블 속고합니다. 시청률은 JTBC가 더블 속고한데 TV조선은 30% 인상해주고 JTBC는 90% 삭감을 합니다. 합리적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합리적인지 아닌지.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계속 자 홍보 매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홍보 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 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홍보 매체 선정 과정에서 제6조 아무리 정부 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단서가 있죠.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죠. 그죠? 네. 아까 김효재 원장께서 정부가 다 다른 기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언론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잘못된 답변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경우 네.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에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무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자료 만들어 본 적 없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좀 아까 장관께서도 대충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JTBC나 SBS나 MBC는 아예 빵원이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오로지 TV조선 하나를 몰아주기 위해서 TBC가 희생하고 SBS가 희생하고 MBC가 희생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누가 판단할까요? 그러면 장관도 판단 못해. 미디어 정책국장도 판단 못해. 과장한테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를 미디어 정책국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 계획을 잡았냐고요. 누가 광고 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장관 보고 책임지라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뉴스들. 대통령이 국가 전시나 재난 상황도 아닌데 이런 비상계엄을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벤트성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여야에서도 국민 눈치를 보며 편가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문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다수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까지도 정치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나 중요 인물에 대한 테마주들이 결국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재명 관련 주식의 주가가 계엄 이후로 단기간 폭등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의 이념을 잘 파악한 인물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테고 그 인물과 당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정책이나 부각받을 회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계엄 자체의 이슈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큰 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점해둔 계엄 관련 정치 테마주 25년 상반기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 1개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은 지난번처럼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 저에게 문자로 구독했다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여파가 25년도 상반기에 어떤 테마를 크게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만을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까지 답장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100% 무료로 딱 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했다고 편하게 구독이라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